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명주입니다. 사커라인이 드디어 리뉴얼을 했습니다. 이 리뉴얼 한 다음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코너는 사버지에게 물어봐죠. 제가 야심차게 사버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름하여 송펠레의 팰레스 코어. 주말에 펼쳐지는 빅경기를 미리 프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DV7 아카데미의 박미리달 코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말에도 빅경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5경기만 간략하게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머지사이드 더비가 펼쳐집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머지사이드 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서 제일 전통이 오래된 더비죠? 더비입니다. 네. 네, 머지사이드 더비가 펼쳐지는데 일단은 A매치 이후에 부상 선수가 양 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부상 선수라기보다는 좀 더 시차 적응이나 아무래도 남미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피르미누나 아니면 쿠티뇨 같은 좀 오랫동안 장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 선수가 있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 전력의 핵심 중에 한 명이었던 셰이무스 콜먼이 이제 다리 골절상을 당하면서 한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버풀은 랄라나 부상이고 그리고 이제 쿠티뉴하고 피르미누가 이제 브라질 대표팀에서 활약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리버풀이 전세기까지 뛰어서 브라질에서 데리고 온다는 굉장히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에버턴은 전력 요소가 상당히 크죠. 콜먼뿐만 아니라 부상 선수가 또 있던데. 네, 메카시라든가 아니면 푸네스 모리, 슈네이덜린 뭐 이런 선수들이 거의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턴의 최근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화력도 대단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루카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이제 골을 많이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선두를 지금 현재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과연 에버튼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도 관심이 갑니다. 네. 다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강팀을 상대로 강하고 약팀을 상대로는 승점을 나눠주면서 의적불이한 얘기를 들었는데 에버튼이 오히려 최근 기세가 좋은 것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홈에서도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는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제 좀 뭔가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경기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과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버튼이 좀 대거 이탈을 했다 그러더라도 최근에 리버풀의 수비력 적인 문제를 좀 더 언급하고 싶고요. 그리고 루카쿠의 그 득점왕 경쟁의 그 타오르는 의지가 아마 에버튼에게 좀 더 승리를 가져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카쿠가 A매치에서도 골을 넣었었는데 이 루카쿠가 공격을 이끌면서 이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에버튼이 승리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쿠티뉴와 피르미누가 다소 지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최근에 13경기 우패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이거든요. 그리고 홈에서는 강하기 때문에 에버튼을 상대로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바로 레비어 더비입니다. 이제 레비어 더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레비어 더비는 도르트문트와 샬케와 도르트문트의 대결인데요. 워낙에 지역적으로 가깝습니다. 말 그대로 더비다운 더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는 가장 유명한 더비를 보면 되겠어요. 물론 데어 클라시커를 더 많이 쳐주긴 하지만은 데어 클라시커는 최근에 말 그대로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낸 역사가 만들어낸 더비라면 더비다운 더비 하면 레비어 더비를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도르트문트와 샬케의 경기인데 먼저 도르트문트의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매우 좋습니다. 네. 사실은 도르트문트가 마르코 로이스, 마리오 게체 이런 선수들이 부상이긴 하지만 오바메양을 앞세운 공격력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샬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백에서 다시 4백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안정감을 좀 회복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코케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치러지기 전에 평가전을 치를 때 출전을 했고요. 골까지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인치얼 감독이 이 케어러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포백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전형적인 오른쪽 풀백인 코케를 이 오른쪽 측면에 배치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좀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 위원님께서는 샬케가 좀 더 우세가 예상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르트문트가 예상되신다는 건가요? 네, 저는 뭐
사실 도르트문트가 전력에서 우위에 있잖아요. 네.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팀이 무조건 승리를 거두면 그게 축구입니까? 그쵸, 네. 네. 그리고 더비는 라이벌 의식이 또 지배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예상 외의 변수가 너무 그쵸. 많거든요. 네. 근데 샬케 공사가 사실 올 시즌 분위기가 좀 안 좋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전반기 레비어 더비에서 도르트문트와 0대0 우승부를 거둔 네, 것을 네, 네. 고려하고, 그리고 이번 레비어 더비는 샬케 공사 홈에서 펼쳐진다는 점, 그리고 샬케 공사가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수비 라인을 이제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역시 이 경기는 서로 치고받으면서 0대0 또는 1대1 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력이 굉장히 화려한 팀이고 네. 그런 경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좀 더 들고 싶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바메양이나 아니면은 덴벨레 같은 선수들이 좀 더 활약을 하면서 도르트문트가 좀 더 쉽게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나서 네.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에요? 샬케 던지기를 딱 던지자마자 제가 미끼를 딱 물자마자 바로 이제 도르트문트가 좀 이긴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공격력이 강한 팀들을 아까 에버튼도 그렇고 공격력이 강한 팀들을 좀 더 좋아하고 선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인 색채가 좀 더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K리그 클래식 경기죠. 전북과 서울의 경기를 예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네, 아주 지금 잘 나오죠. 지금 물론 리그 1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순항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는 그래도 힘을 발휘하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너무나 부진해서 그쵸, 네.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의 모습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전북과 서울의 경기는 예상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물론 네. 서울의 저력을 무시하진 않습니다만 그쵸, 네. 그럼에도 황선홍 감독이 구축하고 있는 이 폭백의 안정감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네. 그리고 저는 대한 선수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대한 선수를 이렇게 보면 이 뒤에 아우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 포스라고. 네. 네. 대한에게 볼만 가면 무언가 해줄 것 같은. 네. 근데 올 시즌은 뭐 1년 사이 급격히 노쇠됐다 이런 표현은 네.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우라가 조금 떨어진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북이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경기력이 굉장히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이번 K리그에서도 좀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전북에 좀 더 우세를 점치고 싶습니다. 이 점은 어때요? 그러니까 전북 선수들이 그래도 대표팀에 많이 차출이 됐었잖아요. 네. 김신욱을 비롯해서 네, 김진수라든가 네. 이용이라든가 네. 그것이 좀 전북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면을 좀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기가 화요일에 펼쳐졌었고 유럽과는 조금 다르게는 화요일 경기에서 이제 주말로 넘어오는 경기는 그래도 휴식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팀에 복귀해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전북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 진짜 프로 방송인이 됐어. 아닙니다. 네, 제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전북이 어렵겠네요 막 이러면서 쓱쓱 미끼를 물었는데 이제는 안 넘어가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나폴리와 유벤투스 경기인데요. 이제 이 경기가 어디에서 치러지게 되는 거죠? 네, 나폴리 홈에서 펼쳐지죠. 네. 이 나폴리와 유벤투스는 세리아 3위와 1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 이 경기가 정말로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나폴리가 산파울로에서는 굉장히 강한 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도 홈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폴리가 좀 더 유리하다고는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물론 나폴리가 좀 더 홈에서 강하고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한번 졌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유벤투스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최근 공식 14경기에서 13승 1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13승 중에서는
이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1차전 나폴리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둔 그 승리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유벤투스가 뭐 나폴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이미 두 차례 양팀이 대결을 펼쳤을 때 유벤투스가 모두 승리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폴리를 믿습니다. 나폴리하고 뭐 저하고 그렇게 인연이 깊진 않지만 사실 이 경기가 재미난 게 이 경기 끝나고 주중에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2차전이 또 펼쳐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폴리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리그에서도 홈경기,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2차전도 홈경기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가 아마도 칼을 갈고 나오지 않을까. 좀 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폴리의 승리를 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박민희달 코치는 그래도 유벤투스다. 유벤투스는 유벤투스다. 그러면서 유벤투스의 승리를 밀고 있는 모습이죠. 숨가쁘게 달려오니까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마지막 경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는 정말 해야 될까요? 아스날과 맨시티인데 왜 하고 싶지 않으신지. 이 경기가 정말 빅경기예요. 그쵸. 빅경기긴 한데 저는 양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그쵸. 특히 아스날은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만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벵거 감독 재계약 뭐 할 것 같긴 한데 뭐 벵거 아웃 편말도 있고 여기에 뭐 외질이라든가 알렉스 산체스도 지금 분위기는 안 좋고 산체스가 최근에 뭐 어떤 얘기를 했다면서요? 우승할 수 있는 런던 클럽에서 뛰고 싶다. 아스날이 우승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제가 보기엔 첼시 가고 싶어요. 첼시가 우승했었으니까.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만 여하튼 뭐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고 뭐 외질하고 알렉스 산체스하고 재계약하면 좋겠지만 재계약을 못할 상황에 대해서도 아스날은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죠. 여하튼 이제 아스날이 지금 5경기에서 2승 3패예요. 그리고 2승이 FA컵에서 하브리그 팀에게 거둔 승리니까 손쉬운 승리였죠 사실.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근데 맨시티 같은 경우도 최근 5경기 보니까 2승 2무 1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양 팀끼리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경기이기도 하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홈이냐 어웨이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아스날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나마 아스날에서 조금 더 좋은 소식들 뭐 벵거의 뭐 재계약의 여부라든가 아니면 외질이나 산체스가 좀 더 남으려고 한다는 물론 첼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남으려는 분위기가 좀 더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스날이 좀 더 우세하고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맨시티가 지난 경기 리버풀하고 경기에서 무승부 거두는 모습을 봤을 때는 쉽게 패배를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 당한 패배도 챔피언스리그 모나코에게 당한 패배니까 리그에서는 힘을 발휘한다고 봤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양팀 모두 인상 쓰고 경기 치르고 사이좋게 승점 1점씩 나눠 갖고 헤어지는 걸로.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큰 그림을 그러면 비웃어. 아유 전혀 비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맨시티가 좀 그 모나코한테 두드려 맞았던 기억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하라는 의미에서 좀 웃음을 던진 게 아닌가 싶고요. 맨시티가 모나코에게 두들겨 맞은 것보다 아스날이 바이에른 뮌헨에게 두들겨 맞은 게 그건 더 쇼크였어요. 그렇죠. 두들겨 맞은 정도가 아니죠. 여하튼 저희가 그 펠레스코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5경기를 간단하게 프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지식 없이 느낌대로 찍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식을 살짝만 넣고 나머지는 감대로 찍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꼭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제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클릭수 많이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